노후 주거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주거비를 줄여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십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은 연세가 70세신데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80까지만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노후 설계도 그만큼 딱 80까지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90까지도 넉넉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환자분께서는 연세가 94세이신데요. 남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큰 수술을 7번 정도 하셨고요. 해마다 한두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런데 매주 씩씩하게 한의원에 오셔서 뜸도 뜨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생명력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75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짐과 함께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되고요. 의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 넓은 집에서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떠나고 혼자 돼서 무슨 낙으로 청소하고 밥해 먹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체력이 좀 남아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거기에서도 10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5세 정도 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젊을 때 살던 곳, 그동안 살았던 곳,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과 살던 넓은 집에서 힘들게 그냥 사십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급격하게 쇠약해지셔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러게 원하지 않던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행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시려면 미리 주거지 규모를 줄여서 간소화하면 생활비도 줄어들고 집안일도 줄어서 그 남는 시간과 여유로워진 생활비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여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100세 장수 시대를 맞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제가 아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직도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그냥 보통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운이 좋게도 강남에서 직장 때문에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강남에서 오래 살다 보니 너무 좋아서 자녀들도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전세를 끼고 요즘 말하는 갭 투자 그렇게 해서 자녀 몫으로 집을 한 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됐죠. 근데 이 어르신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고 세금 문제를 그렇게 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부자들은 미리미리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것 같은데 이 어르신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못 하셨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셨어요. 들어오는 돈은 뭐 나이 드셔서 뻔하고 나갈 돈은 많아지고 친구들 만나도 밥 한 번 사기가 부담된다는 것이죠. 좀 부럽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강남에 집이 두 채여서 부자신 건 맞는데 생활이 쪼들리다는 것이 거시기 하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충분히 쓰고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파 생각에는 본인 재산의 40%에서 50% 정도, 딱 그냥 절반 정도 주거비로 쓰시고 나머지 50% 정도는 비상금도 좀 두시고 일정 기간에 생활비도 좀 남겨두시고요. 나머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투자냐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몸을 써서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고요. 노후에 더 공부하고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가 많습니다. 공파 생각에는 50%가 전부 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집에 묶여 있다는 건 우리나라 한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은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깊게 공부 안 해도 되는 미국 주식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TF도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매달 나올 수 있는 배당주 관련 ETF를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IT 기업 위주의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재산의 50%를 주거비로 했습니다. 이 주거비도 적당한 시기에 주택연금을 드셔서 생활비에 보태서 쓰시고요. 투자한 돈에서 일정하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여유 있게 생활비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후에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좋은 곳에 쓰든지 자녀분들에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살아보니까 60세가 가장 황금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퇴하고 몸 건강하고 활동적인 60대 초반부터 15년이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유가 있으시면 해외도 좀 가보시고 우리나라도 한 달 살기에서 여러 곳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75세 이후 20년 이상을 살 노후 주거지를 이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아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부아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